양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현직 구의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의원들은 공단이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야외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찜질방이나 다름없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폐교한 시골 학교가 이색 공간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흉물로 방치되던 폐교가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는데요. 지역 소멸을 막아라 기획보도, 박물관이 된 학교를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양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현직 구의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7일 양천구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구의원 아들이 채용됐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의혹이고 블라인드 채용에 현직 구의원 아들이 1번으로 제출한 정황 또한 의혹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혜숙 의원이 지난 14일 이번 채용에 의혹이 있다면 지난 10년간의 채용도 특혜 채용 의혹이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이 발언은 논리적 비약이자 논점을 흐리는 발언으로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 채용된 직원들을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최 의원의 아들이 사직서를 낸 점도 의심스럽다며 만약 시설관리공단이 자료 제출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혜 의혹 시비가 있었던 현직 구의원 아들은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 제출마저도 원천 봉쇄하라는 편법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오셨는데요. 이번 기자회견 도중에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양천구청 총무과 직원 2명과 시설관리공단 직원 2명이 양천구의회 기자회견장 뒤쪽에 숨어 불법 녹취를 하던 도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현장에서 발각된 건데요. 유영주 의원은 이들의 신원을 파악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직원들은 관할 파출소로 동행돼 자세한 내용을 조사받고 있습니다. 유영주 의원은 감사기관이 피감기관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던 중 피감기관 직원들이 몰래 들어와 불법으로 녹취를 하는 상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체감온도 33도가 넘는 찜통 더위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한낮에 야외 활동을 피하는 게 좋지만 농번기를 맞은 농촌에서는 아무리 더워도 일손을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무더위와 싸우며 일하는 농민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포도가 익어가는 한 비닐하우스 내부. 수확철을 앞두고 열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뜨거운 한낮의 더위를 피하려고 새벽부터 일하지만 농민의 얼굴에 흐르는 땀은 멈추질 않습니다. 아침에 새벽 5시부터 해가지고 10시까지밖에 일 못 해요. 여기 뭐 바깥에는 한 30도 가면은 여기는 40도에서 45도, 뭐 많이 올라갈 때 47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여름철 비닐하우스 내부에는 열기가 갇히면서 오히려 바깥보다 온도가 높아집니다. 바깥이라고 사정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뜨거운 햇빛에 땅이 달궈지면서 한낮의 지면 온도는 지상 1.5m 높이보다 5에서 18도씨 정도 높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폭염에는 옥외 작업을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사는 작물 생장에 따라 일을 해야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 보니 마냥 일손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뭐 35도 이상, 특히 하우스 안 같으면 40도 넘어도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면 그 작업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그 작업은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한낮에 어쩔 수 없이 농작업을 해야 한다면 수시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매시간 15분씩은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또 비상 상황에 대비해 반드시 2명 이상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네, 지역의 사정을 속속들이 잘 아는 사람은 역시 지역 주민이겠죠. 은평구가 인권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주민인권참여단을 꾸렸다는 소식입니다. 네, 은평구청 감사 청렴 담당관 이익범 과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감사 청렴 담당관 이익범입니다. 예, 최근 은평구에 주민인권참여단이 발족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예, 주민인권 참여단은 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의 손길이 미쳐 닿지 않는 인권보호의 사각지대 등 주민 생활 속 인권 문제 전반을 현장에서 살피고 인권센터와 연계하는 주민이 직접 인권보호 증진에 앞장서는 선도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네, 인권이라는 용어가 좀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인권 문제,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 구 최근에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은요, 그 극장 내부에 장애인 휠체어 전용 객석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은평문화예술회관 공사를 통하여 휠체어 전용 도로를 설치한 것이 우리 구 대표적 사례이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에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노숙인 시설 미설치 구역에서는 노숙인의 의료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는 노력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참여단의 선발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했다고 들었습니다. 선발 과정이 어땠는지 또 어떤 주민들이 위촉됐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참여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또 수행하게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주민인권 참여단의 대표성 확립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동기부여를 위해 공개 모집과 신청서에 대한 지원 동기의 구체성, 또 인권보호 증진 활동 의지 등 일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하였고요. 20대 대학생부터 전직 선생님, 사회복지사, 인권 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거나 경험 있는 분들입니다. 특히 주민인권 참여단은 은평구 인권센터 대표적 사업인 한걸음 인권 상담소 운영 등 다양한 인권 증진 보호 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네, 주민인권참여단의 활약으로 앞으로 달라질 우리 지역의 변화, 그리고 주민들이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민인권 참여단은 주민 주도형 인권 활동 조직입니다. 관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은평구 내의 다양하고 내밀한 인권 문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로써 은평 구민 어느 누구도 인권 침해의 사각지대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인권 침해 예방의 변화를 일으킬 것이며 이와 같은 점을 우리 은평 구민이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은평구 이익범 감사 청렴 담당관이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해마다 태어나는 아이가 급감하면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도 줄고 있습니다. 시골 학교들은 폐교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마을에 흉물로 방치돼 있던 폐교가 박물관으로 또 색다른 교육의 장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운동장 한켠에 마련된 트랙에서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트랙에서 아슬아슬하게 자전거를 타고 있는 학생은 산악자전거 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봐보니까 평상시보다 여기에는 굴복이 있고 또 그 뭔가 펌핑이나 그런 게 있어서 좀 더 많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 강원도 원주시 황둔리에 위치한 원주시 산악자전거 파크는 무료로 산악자전거 교육에서 코스 이용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선수 출신 강사진들의 강의도 들을 수 있습니다. 산악자전거를 타기 위해선 보시는 것처럼 안전장구 착용은 기본이고 운동장에 마련된 작은 트랙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원주시 산악자전거 파크는 폐교를 활용해 운동장과 교실을 짜임새 있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악자전거 코스가 이곳으로 연결되는 것은 물론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신규로 지어가지고 만들려면 좀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산에 이렇게 저희가 코스를 마련을 해놓고 또 거기다 지으려면 또 비용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지금 분교를 활용해서 이제 사용을 하니까 아무래도 비용도 많이 절감할 수 있고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옛날 건물에다가 저희가 이제 체험장하고 이런 걸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좀 활용도를 많이 높여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학교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학교는 바로 박물관입니다. 영월 주천면에 마련된 인도미술박물관. 이곳에서 인도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박물관도 폐교를 리모델링했습니다. 인도 미술의 다양함을 분야별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교실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만한 공간이 있는 장소가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박물관이나 초등학교 보면은 초등학교 마을의 중심에 되게 있어서 좋은 위치에 좀 있고요. 영월군에는 이렇게 폐교를 활용한 박물관만 8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 다양한 공간으로의 변신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지하차도에 통행 차단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법 개정이 발의됐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이후에 도로시설 내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진입 차단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일반 국도 지하차도 68곳 중 진입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3곳에 불과하며 고속도로 지하차도 28곳 중에는 6곳에만 설치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법 개정안은 지하차도 터널 등 대통령 명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천재지변 또 화재 등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통행을 차단하는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황 의원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선 최소한 진입 차단 시설이나 자동 경보 설비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천구가 전국의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진학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양천구는 다음 달 8일에서 9일 양천구민체육센터와 해누리타운에서 2023 진로 진학 박람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양천구가 주최하는 Y교육박람회 2023 중의 하나로 8일 고교 진학, 9일에는 대학 입학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박람회 참여 학교와 참가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Y교육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린 후에 10분 이내로 다시 타게 되면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10분 내에 재승차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지금까지 100만 명 넘게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는 창의 행정 1호 정책으로 도입된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이용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는데요.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는 지하철 이용자가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이용 등을 이유로 타고 있던 지하철에서 내렸다가 10분 안에 재승차할 경우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일평균 3.2만 명이 이 제도를 이용했으며 이를 통해 시민 부담은 12.6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름 물놀이 축제가 오는 19일 안양천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버블 매직쇼와 비보이, 디제잉 등 다양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 없이 19일 오후 3시부터 안양천 가족공원을 방문해 축제에 참여하면 되는데요. 양천구는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행사장 주변에 안전관리요원 10여 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은평구가 다음 달부터 자치분권대학을 운영합니다. 자치분권대학은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를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방자치의 권력구조, 지방정부의 자율성 등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교육에는 시민, 주민자치위원, 공무원 등 지방정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다음 달 5일까지 은평구청 기획예산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